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계좌가 손실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리치고앱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형편없는 실적, 기대 이하 별로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합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 리치고 자산 배분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기대를 하셨다면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자 이제 자료를 만들게 됐고요. 일단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expected return이라고 하는데, expected를 그대로 해석해서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수익률이 정확하죠. 그 가입할 때 약정된 금리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걸 예상할 수 있는데, 주식 같은 이제 투자 대상인 경우에는 약속된 수익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는 거죠. 나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측정한 거는 일단 한 달에 한 번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매수를 하면 1년간은 무조건 보유하고 1년 후에 매도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추정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값은 이제 과거 수익률의 평균을 많이 써요. 그래서 S&P 500 매당 포함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연 8.6% 정도 됩니다. 이 8.6%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200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아무 달에든 투자를 시작해서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평균적으로 8.6%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디테일에 있어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8.6%라는 수치는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적이지 않은 시기들도 굉장히 많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실제 수익률들을 구간별로 나눈 겁니다. 8.6%는 여기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262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에 시작했다면 이제 다음에 9% 손실 봤을 거고요. 그 작년 9월에 시작했으면 올 9월에 마이너스 15% 손실을 봤을 겁니다. 미국 주식 했으면. 근데 만약에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이제 주가 급락했던 때죠. 그때 시작했으면 1년 후에 수익률이 56%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 이상 수익이 났던 때가 7번이나 있었어요. 7번의 달, 7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이제 평균인 8.6%보다 높은 15%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가 전체의 39%입니다. 운이 좋았을 경우. 근데 운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이 나빠서 손실을 본 경우도 전체의 24%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서 이 왼쪽이죠, 왼쪽. 정말 운이 나쁘면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한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5%니까 여기 요 정도 되죠. 그 이상 손실 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수학식인데, 계산해 보면 미국 주식의 분산은 17.2라고 나와요. 그래서 평균에서 이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기대 수익률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는 정도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의 분산은 23.7%입니다. 미국의 17보다 더 크죠. 그래서 실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 어느 달이든 시작해서 1년 동안 갖고 있었을 때 수익률인데, 평균이 10.5예요. 10.5. 미국보다 더 좋죠. 네, 미국보다 더 좋습니다. 2% 정도 좋은데, 문제는 평균 여기 5에서 10 사이 이 평균에 나올 확률보다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40% 이상 나온 게 33번이나 돼요. 그러고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난 경우도 많아요. 즉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이 기간에 변동성이 훨씬 컸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간 사람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거고, 수익률이 많이 났을 때, 즉 시장이 거품기에 있을 때 들어간 사람은 손실이 많이 났던 겁니다. 이게 거울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운이 좋아서 15% 이상 수익이 났던 경우가 37% 있어요. 작진 않죠. 근데 문제는 항상 손실 나는 경우죠. 손실 나는 경우. 31%는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의 손실 가능성은 31%로 미국 주식보다 높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크다는 점만으로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한국이 미국보다 2%나 더 높았어요.
하지만 이 분산, 얼마나 이 퍼져 있느냐, 이것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확실히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심리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손실은 확률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요즘에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뼈저리게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행하는 투자의 1년 후 성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것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뭐 이것만 알면 돈 못 버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률, 분산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고 확률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자산 배분 투자를 하지만 손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는 이미 계산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지금의 손실 구간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밑에 이제 한번 보시면 리치고 자산 배분, 이거 중립형입니다. 리치고 앱에 나와 있는 중립형의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7.4%가 나와요.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낮아요. 그런데 분산이 4.8%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보다 4분의 1, 뭐 3분, 5분의 1 정도 굉장히 낮죠. 덜 위험하다는 거죠. 덜 위험하다. 왜 덜 위험하냐? 분산이 낮다라는 건 성과의 투자의 성과가 평균, 요 평균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1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리스크죠. 물론 플러스 나면 좋지만 이건 거의 운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근데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자, 평균이 7.4인데 그럼 여기죠. 여기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딱 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5에서 10%, 뭐 혹은 15%까지 요 사이에 수익률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262번의 투자 기회 중에 뭐 20번, 12번, 33번 빼고는 뭐 여기에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수익 날 확률이 높은 거죠. 높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도 당연히 마이너스 나죠. 여기 보시면 0% 이하인 게 21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8%는 손실이 날 수 있다. 단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보다 3분의 1도 안 된다. 손실 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샤프 지수를 보시면 이제 수익률을 위험으로 나누는 거죠. 분산으로 나누는 건데 한국 주식이 0.4, 미국 주식이 0.5, 지고 중립형이 1.5. 위험 대비 수익이 한 3배 정도 더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자산 배분 뭐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당연히 저 스스로도 그 전에 마연골이나 마동골 책을 쓸 때도 당연히 이런 고민을 했고, 이 고민을 왜 많이 했냐? 제가 실제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돈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마이너스 날 때 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게 저의 항상 큰 고민이었고,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게 저의 어떤 결론이고, 뭐 책도 썼지만 실제 제 투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그 평균 수익률에 가깝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또 하나는 장기 투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들은 다 1년 딱 갖고 있었을 때 성과예요. 그런데 여기는 2년은 갖고 간다. 2년은 갖고 간다고 했을 때의 성과인데 자산 배분 손실 확률이 0%죠. 보시면 작년 9월에 투자한 것까지 포함입니다. 올 하락장까지 포함된 건데, 물론 더 하락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나는 게 많진 않을 거예요. 추정해 볼 수 있고, 뭐 이 경우에는 분산이 이제 3.2까지 낮아져요. 그래서 샤프 비율이 2.4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주식은 어떠냐? 주식도 2년 동안 가져가면 좋지 않냐? 좋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 주식이에요. 여기 주황색이 1년 단위로 투자했을 때 앞에서 본 거고, 요 파란색이 2년 단위로 투자했을 때입니다. 잘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30% 이하로 빠질 확률이 2년 단위로 투자했을 때는 없어요. 이렇게 많이는 안 빠진다는 거죠. 근데 1년 단위로 하면 굉장히, 이 주황색 있죠? 요 면적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날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도 운, 여기 좋은 운, 여기 나쁜 운인데, 어느 쪽 운이든 운에 내 투자 결과를 맡기기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운을 최대한 배격하자라는 게 저의 투자 철학이고 투자 스타일인데, 그럼 2년 투자를 하면 확실히 가운데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예상 수익률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고, 분산이 더 작아진다는 거죠. 여전히 12%도 많지만 어쨌거나 장기 투자에 효과가 있다. 자, 한국 주식을 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한국 주식은 2년 단위로 투자를 하면 분산이 절반 정도 돼요. 23.7에서 12.8. 여기 보시면 코스피에 2년 단위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0% 이하로 손실 날 확률이 없어요. 자, 이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과거 262번의 기회 중에 거의 없었다. 근데 1년 단위로 했을 땐 굉장히 많죠. 요 면적만큼 손실 날 확률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뾰족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평균 수익률 근처에서 결과가 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투자 기간을 뭐 5년, 10년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가 가운데로 쫙 모여요. 아까 보셨던 이 자산 배분 그래프처럼 가운데로 쫙 모여요. 자, 여기에 100%가 있으면 그건 예금이겠죠. 그래서 100% 나오긴 힘들고 약간의 분산은 발생하는데 어쨌거나 목표한 수익률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론이 난다. 요게 이제 자산 배분의 장점이고 플러스 장기 투자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산 배분 좋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혹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책을 받고 홍 박사님 책을 받고 제 책을 봐서 하고 있는데 왜 마이너스 나냐? 자, 마이너스는 필연입니다. 필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죠? 한 1년 정도 했다. 근데 마이너스다. 그러면 요 구간에 요 확률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 양쪽은 사실 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의 영역인데 이 운을 커버하는 게 자산 배분 장기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이맘때 영상을 찍을 때는 또 다른 뭐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려운 시기인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